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7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애플이 고용 축소를 한다고 보도가 되어지면서 상승 중이던 시장을 하락 권으로 마감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우존스 0.69% 하락, 나스닥 0.81% 하락, S&P 500 0.84%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애플이 고용 인원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하락폭을 키워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메타,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도 있었고 대부분의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주 기업들이 지금 고용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있다, 긴축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나스닥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은 옆으로만 이렇게 쭉 횡보만 해주어도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원유 증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갔었는데 사우디에서 원유 증산에 대한 그 코멘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죠.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5%나 반등하면서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는 102.6달러 정도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는 106.27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오늘 0.99% 거의 1%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3%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시장이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빅스 지수도 시장이 하락 마감함에도 잠시만요. 네, 하락 마감했다고 나오네요. 네, 0.15% 하락했습니다. 어,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상승한 거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면서 소폭 다시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는 시가 테크놀로지,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한 6.68% 하락 마감을 했다. 여기서 박스권을 다시 만들고 있다. 고점을 일단 뚫어놨습니다. 고점을 뚫어놨고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이제 좀 수급들에 휘말려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WHO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막 훅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보다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 섹터들 흐름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0.96% 하락, 애플 2.06% 하락, 구글은 2.53% 하락, 메타 1.54% 상승, 아마존은 0.18% 상승, 테슬라 0.2%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유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섹터 이 정유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스관 지금 잠겨 있어서 지금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폭염이지만은 미국도 지금 유럽도 지금 폭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활주로가 녹아가지고 뭐 비행기가 못 뜨고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뭐 에어컨도 틀고 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에너지의 변동성이 좀 강한 구간이다. 그래서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그 국내 증시 종목 상장주도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좀 에너지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 섹터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 봐야 되고요. 에너지 하면은 뭐 가스라든가 그리고 오일 관련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석탄 관련주까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시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고용 축소를 한다라는 내용, 긴축을 한다는 거죠. 네, 기업 입장에서 긴축을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애플과 구글이 2% 정도 하락을 했다. 그리고 유가와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지금 이더리움 상승률이 굉장히 커가지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어제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관련주 있죠. 네, 코인 관련주, 뭐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좀 어제 상승폭을 꽤나 보여주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도 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래도 지금 그 비트코인 또 올라가는 이유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는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이 성장주들이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네,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고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식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이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하는 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가 증산 안 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든이 가서 얻은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지만 좀 깎아먹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유가가 5% 급등해서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국영 기업이죠. 가스 관련 그 기업입니다. 국영 기업이고요. 지금 유럽의 가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원래 이제 노드스트림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 독일이 있으면은 여기 연결하는 가스관이 있거든요. 이게 노드스트림입니다. 노드스트림이 원래 이 기간에 원래 그 수리 공사를 한다고는 합니다. 수리 공사. 근데 수리를 하고 나서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21일까지 열흘간 유지 보수를 하는 상황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끊겨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21일 뒤에도 이 수리 이후에도 가스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 에너지 가격들의 변동성을 좀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와 가스 공급을 계약하는데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뭐 지금 아제르바이잔 때문에 사실상 그 가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뭐 현상 유지밖에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러시아가 21일 이후에 가스 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가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있으면은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뭐 종목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U 영토 절반 가량이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강수량 부족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글로벌 인도도 얼마 전에 폭염 때문에 밀가루 수출 금지하고 막 그랬었죠. 이 폭염이 지금 글로벌 기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또 폭염 나올 때 에어컨 틀고 해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에 좀 부담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원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원전은 친환경이다. 유럽에서도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린 에너지 원전이 원전이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린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뭐 폭염이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 때문에 갑자기 뭐 가스관을 잠가버려 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독립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원전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원전 업계는 지금 자금 조달을 받고 수출에 대해서 탄력을 받는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1만 명 돌파했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원숭이 두창주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사실상 뭐 진단키트랑 굉장히 지금 많이 엮여 있어서 진단키트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어제 오후 시간 9시 기준으로 7만 497명으로요. 어제보다 4만 5천 명이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은 신규 확진자를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어제 또 코로나 치료제 종목이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있다 보니까, 상한가 가까이 간 종목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또 뭐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의료라든가, 그리고 음압병상, 네, 음압병상 어제 또 전달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들을 좀 보호를 잘 하겠다라고 좀 내용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고위험군 보호. 고위험군 보호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음압병상이 필요합니다. 음압병상. 그리고 음압병상. 그래서 음압병상 관련주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모더나 새 백신이 지금 신규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6.3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도입을 하냐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요거 관련해서 어제 또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더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도 모더나 관련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관련주 말고 뭐 일동제약이라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네, 제약들, 그리고 어, 젠, 젠, 제넨셀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종 메디칼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국파마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기술주, 사실상 오늘은 기술주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해지 테마, 뭐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이런 거는 지수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영향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사실상 기술주는 오늘 조금은 한쪽으로 좀 빼놓으시되 그래도 체크는 해두셔야 되는 거여서 기술주 종목들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UAM 관련된 내용이고요. 드론 관련주 뉴스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현대차를 공개했다라고 하고요. 이거 사실상 실물이 아니라 컨셉 내용이고요. 지금 제네시스급 수직 이착륙기를 에어쇼에 최초 출품한다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잠실에 있는 도심항공공항에서 지금 뭐 인천공항까지 그 항공 택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인데 한 번 더 가져온 거고요. 8월 달에 국회 제출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날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8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죄송합니다. 둘째 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그리고 GTX 역세권에 250만 호를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이거 관련해서 8월 둘째 주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이거 좀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전에 좀 전기 관련되어 있던 그 일정 잡아서 매매하는 거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좀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7월 미국 시간으로 27일이지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날 어쨌든 시장이 반영되는 거니까, 28일 날 FOMC가 있잖아요. FOMC가 있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28일까지 FOMC 금리 발표할 때까지는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관련 이런 뭐 건설주라든가 또는 뭐 인테리어 가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좀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일정 자체가 8월 달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모아갈 수 있는 좀 스케줄 잡아서 일정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동산 건설 관련주도 이렇게 일정 잡아서 좀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로 인식을 하시면 되시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폴란드 가는 K 방산이라고 해서 이달 말 19조 맞나요? 맞네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수출 계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차 수출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이거 내용 관련해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약간 이 궤도 만드는 걸로 좀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현대로템 여기 나오네요. 현대로템이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국내 증시 흐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쭉 빠지던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21선 위로 올라와 주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재차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1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올라왔으니까 밑에 있는 선들은 지우고 21선이 2345포인트로 기준을 잡고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면 2345포인트 그리고 2375포인트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면은 다시 재차 여기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은 발생이 될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쉽사리 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은 28일 날 아무래도 FOMC까지 요때까지는 박스권 옆으로 횡보만 해주어도 시장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일 어떤 종목들 좀 있었는지,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락폭 조정 구간, 뭐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이 장기 입형 위로 1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 회색선이 장기 입형이고요. 그럼 이 장기 입형 위로 올라와 주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 조정 박스권 올려치지 못하던 이 가격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오늘 갑자기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갭상승 한다고 너무 겁먹을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갭상승 출발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옆으로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들에서 수렴시키고 돌파시킬 수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 돌파 매매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 어제 2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동홀딩스, 그리고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세종메디칼 이런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들이 좀 붙었고요.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새롭게 붙을 수 있는 게 SBW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ST팜, mRNA 관련되어 있는 좀 기업들로 보시면 되시는데, ST팜은 별로고 AB프로가 과거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신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또 지금 뭐 장기 입형 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좀 21선 위에 있기도 하고 이제 장기 입형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이 위쪽으로 쉽게 올려 당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좀 모더나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파미셀은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두창 관련주고, 그리고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 터트리고 120선 이 장기 입형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중에 잘 살펴보시다가 수렴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거래량 들어올 때는 돌파 매매에 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을 해두시고서 장중에 잘 살펴보시고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응 구간을 설정해두시고 그 대응 구간에 맞게 대응을 매매 포인트를 잡고서 매매에 동참하시면 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음압병상 관련주 GH 신소재라든가 SY라든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음악 병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아무래도 추세도 지금 굉장히 좋고 지금 뭐 120일선도 121선도 올라와 있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 올려 붙이기 시작하면 다음 매물대까지는 쉽게 올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6,500원에서 7,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슈마시스가 어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엑세스바이오 좀 흐름들 다 좋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랩지노믹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지금 다 좋거든요. 그 중에서 뭐 대장주는 당연히 슈마시스긴 한데 구간별로 좀 대장이 바뀌기도 해서 엑세스바이오라든가 그 수젠텍 얼마 전에 최근 대장이었던 수젠텍 근데 일단은 수젠텍은 한번 여기 갭상승 시키면서 이 좀 거래량 터지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빼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장중의 흐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시작해가지고 그 변동성이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나고 좀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이 대장으로 새롭게 치고 나가니까 오전에 이런 몇 가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셨다가 오전장에 한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이제 변동성을 잘 살펴보시고 빵빵 터지는 종목들의 그런 종목이 대장으로 먹는구나, 대장으로 시장에서 인식되는구나 해서 그 종목들의 좀 편승하는 게 조금은 매매하시는데 좀 더 편합니다. 대장주가 더 가고 덜 빠집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하면은 또 블루베리 NFT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콘돔 관련주입니다. 콘돔 관련주고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질병 자체가 아무래도 동성 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좀 건강하지 않은 성관계에 있어서 확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콘돔 관련주도 편입이 되었었고 지금 수급 들어왔던 거 빠진 적은 없거든요. 크게 빠진 적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뭐 21선 그리고 그다음 매물대 뭐 3,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제 아무래도 그 지수 자체가 21선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주도하던 주도 섹터들 그런 대장주들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기에 그 18,000달러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 21,000, 22,000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덴트라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바닥권에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스물스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그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약간 슈마시스가 첫 상승을 보여주었던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요런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구간 그리고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1선 위에서 딱 고개를 드는 순간으로 보셔도 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은 관련주인 이 비트코인 관련주 비덴트라든가 그리고 뭐 우리기술 투자 뭐 그리고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빠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빠지겠지만은 이미 조정을 엄청나게 받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뭐 비트코인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어제 또 시장에서 고점 대비 이렇게 상승폭을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일부 좀 증가하면서 여기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구간들하고 살짝 비슷하거든요. 어제의 모습이 고점에서 조정받고 빠르게 이 하락을 회복하는 모습, 고점에서 조정받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매매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 기존의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을 했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피코그램 말고도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트래킹을 같이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 돌파해서 여기 안착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35,000원 위에서 안착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매매 포인트로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어제 GSE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GSE 지금 뭐 가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가스가 잠겨 있는 상황, 그 노드스트림 그런 상황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대, 대성에너지, 대성산업보다는 역시 대장은 GSE입니다. GSE가 대장이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주, 오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SH에너지화학, 그리고 뭐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SH에너지 화학이 개인적으로는 좀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황에 맞게 어울리는 그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들, 그런 섹터들, 테마군들은 시장의 조정을 받아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잘 관찰하시다가 수렴 돌파하는 구간들에서 동참을 하시면은 돌파 매매에 있어서 단기 매매를 접근하실 수 있고, 2%든 5%든 10%든 쌓아 나아가실 수 있는 매매를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 도움되는 포인트, 뉴스들 좀 종합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좀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현재 시장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